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많이 바쁘신 분도 있고, 한가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 음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추석 음식? 아주, 예, 추석 음식 하면 아주 힘들죠.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수봉님, 휴일에 즐거운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수봉님. 예. 자, 오늘 어제죠, 어제. 어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일단 제목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9월 16일 방송. 윤 대통령 9월에만, 네, 9월에만, 8월에는 얼마 만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달 9월에만 원희룡과 2회 만났다. 한 번은, 독대를 했다 하고, 또 한 번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났다. 자세한 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건가? 비서실장 교체설. 아니면 복지부 장관이 교체되는 건가? 복지부 장관 교체설. 악수만두는 용산, 물음표 땡. 예,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9월 16일 방송. 윤 대통령 9월에만 원희룡과 이회 만나 비서실장 교체설 물음표, 복지부 장관 교체설 물음표, 악수만두는 용산 물음표의 연속이죠. 예.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그 연휴에 그 하루 일평균 2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연휴 기간 내내가 아니라 하루에. 그러니까 뭐예요? 연휴가 지금 뭐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면은 토, 일, 월, 화, 수까지 연휴죠? 네, 그러네요. 예, 수까지 연휴니까 5일. 뭐 짧게 잡아도 5일이라 생각하면 5일 동안 하루에 20만 명씩 그 해외여행을 가면 그 추석 연휴 동안에 100만 명 이상 해외로 나가서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 100만 명 정도 나갈 정도면 그 추석 뭐 상체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줄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젊은 세대, 30대, 40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맞다는 거야. 왜 맞느냐? 만나봐야, 가족끼리 만나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싸우기나 하고, 뭐, 너는 결혼 언제 하냐? 뭐, 이거는 뭐, 이건 또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게 뭐 음식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이외의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게 더 빡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국에 있지 말고 해외에 나가 있자. 그러면 명분도 되고 '아 우리 해외여행 때문에 이번엔 못 가요.' 이렇게 명분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트렌드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와 갖고 만나 보면 한국 경기가 정말 작년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번에 여름이 또 특히 더웠기도 했지만 지금도 뭐 덥긴 하지만 그 이상 기온 때문에 근데 그 뭐 날이 더워서 그런지 어쩌든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 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7 월, 8 월은 오다가 없어 갖고 그냥 놀았다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넷플릭스 영화를 갖다가 엄청 많이 봤대요.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영화만 엄청 보고 있었다. 아니 그래서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데 아니 또 이런 기사 보면은 야 100만 명 이상 그 추석 연휴 동안에 해외여행을 간다? 야 이것도 역대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한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굉장히 어렵다. 한편으로는 또 엄청 해외여행 가 갖고 소비를 하고 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이고 퍼후니 님 아이고 또 슈퍼챗으로 이렇게 추석 연휴 방송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퍼후 님. 예. 아이고 이렇게 또 그 추석 연휴에 큰 금액을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퍼후니 님을 갖다가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한동훈에 대한 그 각종 음악이 있죠. 음악이 아주 다양합니다. 음악을 만들어 갖고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응원하는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되게 원래 이 달란트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렇게 퍼후니 님이 한통령 채널하고 이렇더라 채널보다 구독자가 더 많아요. 지금 뭐 한 8천 명 거의 한 9천 명 가까이 되는 채널을 갖다 하고 있는데 퍼후니 그러니까 퍼후니 한동훈을 갖다가 훈이 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한 채널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 뭐 발라드부터 시작해 갖고 무슨 뭐 뭐죠? 랩부터 시작해 갖고 하드락부터 시작해 갖고 약간 온갖 장르의 음악을 다 동원해 갖고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좋아요. 예. 한번 검색하셔 갖고 그냥 for 훈이 이렇게 영어로 치면 되십니다. 검색해 갖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퍼후니 님한테 감사한 건 뭐냐 이렇게 음악을 올릴 때마다 거기다가 골뱅이하고 왜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해 갖고 거기 150만 명 모아서 한번 김어준하고 한번 붙어보자. 오늘도 제가 김어준 얘기를 좀 할 건데 김어준하고 붙어보자. 이렇게 해 갖고 만든 게 한통령 채널 아닙니까? 근데 음악을 올리실 때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리실 때 거기 제목에다가 항상 골뱅이하고 한통령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예 제목에다가 썸네일 올리는 그 제목에다가 이렇게 아예 써 주셔 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한동훈을 정말 적극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일종의 연대를 해야 된다고 굳건한 동맹을 맺고 굳건한 동맹을 맺고 연대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굳게 연대해 갖고 이 유튜브 채널도 수구 세력을 이기려면 또 이 김어준의 유튜브를 이기려면
저희가 좀 힘을 그게 뭐 10개 채널이 됐건 20개 채널이 됐건 어쨌든 가능한 한 뜻을 같이 해 갖고 아주 강력하게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지금 시차로 보면은 쉽지 않은 시간인데 미국하고 한국 시차가 반대라서 감사합니다. 버브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추석 연휴 5일 동안에 한 100만 명 이상 해외여행을 지금 간다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15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하는데 또 연휴 기간 동안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쯤 전에 이 또 암살 시도가 있잖아요. 귀를 스치고 가 갖고 그래 갖고 정말 까딱 잘못하면 고개만 한번 이렇게 딱 돌리지 않았으면 완전히 머리에 정면으로 맞는 정말 즉사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뭐 한 달 좀 지났는데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를 두 번씩이나 암살 시도를 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깊게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서 있었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플로리다의 골프장에서 이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용의자가 58세 남성이었다. 이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계획적입니다. 저기 동그랗게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게 고프로입니다. 여러분 고프로 아시죠? 고프로가 이렇게 각이 좀 와이드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막 이렇게 뛰면서도 촬영할 수 있게 만든 게 고프로의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장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경계에 이렇게 철조망이 좀 쳐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고프로를 매달고 자기가 저격하는 장면을 갖다가 생중계를 해 갖고 그럼 인제 정말 성공했으면 자기가 쏜 총에 이게 총이요. 여기 보면은 AK 소총이랍니다. AK 소총이 러시아제 아닌가요? 예. 러시아제 이거 되게 이 망원경총 AK 이거를 갖다가 저격할 때 많이 쓴다고 하는데 AK 소총으로 망원 렌즈를 달고 그렇게 해서 이 경계 철망 인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골프가 홀이 이렇게 뭐 1번 홀, 2번 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프 홀이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계 쪽으로 나오는 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홀인가 그거를 갖다가 치고 그다음에 경호원들이 되게 경호를 갖다가 앞서서 하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은 뭐 8번 홀인가 거기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7번 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티샷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앞서간 경호원들이 발견을 하고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AK 소총 HK 소총을 겨누는 걸 발견을 하고 일단은 총을 발사했다. 뭐 4 발인가 뭐 몇 발을 갖다가 해 갖고 이 사람이 인제 '아 들켰구나.' 해 갖고 이제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 갖고 북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다행히 잡혔습니다. 이게 생포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암살 기도는 그냥 즉사를 이렇게 현장에서 사살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생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게 왜 암살을 하려고 했는지 뭐 뒤에 또 뭐 자기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어떤 뭐 조직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건지 인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미국에서 또 일어났다. 그래서 FBI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FB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 여기 보면서 암살 시도로 보인다. 이게 뭐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고프로를 매달고 뭐 이런 거. 여기 지금 첫 번째 보는 사진은요. 뭐 역사에 남을 이 장면 다시 보는 트럼프 비교 이게 첫 번째죠. 총알이 저렇게 귀를 갖다가 딱 스치고 저기 빨간 걸로 동그란 게 이게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는 날아가는 그걸 갖다가 딱 포착한 그런 사진입니다. 정말 트럼프 그 미국에서는 그래갖고 이 첫 번째 이 암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트럼프를 보호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은 미리 그 경호원들이 잘 발견을 해갖고 트럼프가 무사하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게 난 다음에 간단한 그 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아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사방에서 트럼프를 갖다 못 죽여서 이렇게 난리를 치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 6일이 미국 대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암살 시도 용의자는 트럼프에 실망한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너 자원론자가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그 막대한 지금 돈을 대고 무기를 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미국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베트남 철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그 베트남 전쟁을 갖다가 수행했지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결국은 그냥 무조건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크라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크라이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정당성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거기에 그 팀에 합류한 사람이 오늘 어제 저격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 뭐 자원 뭐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자원론자. 예. 우크라이나 지원론자.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력을 보면 민주당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활동을 긴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미국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핵폭탄이 터졌거든요.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미국의 핵폭탄이 터진 게 뭐냐면 여러분 왜 항상 이슈가 됐던 그 토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토론한 게 ABC에서 토론을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1대 3으로 싸웠다. 그게 왜? 그거를 갖다가 진행했던 사람 마더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마더레이터 남자고 여자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트럼프한테만 팩트 체크를 갖다가 집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계속 딴지를 거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리스가 얘기할 때는,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한테는. 네. 그래서 그 트럼프 스스로도 나는 1대 3으로 토론을 했다. 그래서 1대 3으로 싸운 것 치고는 내가 정말 선방했기 때문에 나는 토론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계속 나왔냐면 원래 해리스는 그 프롬프터 없이 그러니까 왜 TV 같은 거를 갖다가 자기가 연설할 때 그 앞에 자막이 쭉 나. 그 프롬프트를 갖다가 그 텔리프롬프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인정한단 말이야. 해리스는 그 텔리프롬프터 없이는 아무 연설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해리스가 너무 그냥 술술술술술술술술 뭐 질문하는 거 보고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대답하고 아주 조리 있게 대답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해리스 정말 다시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아, 이거 ABC에서 그 토론 질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분을 갖다가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럼 90분을 갖다가 그 마더레이터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고 분야별로 뭐 정치, 경제, 뭐 인종 또 뭐 불법임 쭉 이렇게 있잖아요, 분야가. 그 어떤 질문 어떻게 할지 미리 그걸 짜르잖아요. 그 질문지를 짜 갖고 시나리오를 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죠. 예. 공개하면은 미리 뭐 다 대비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마더레이트만 알고 있는 거죠. 쉽게 해서 방송국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대선 후보는 몰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론 끝나고 해리스가 너무 그 토론을 갖다가 기대 이상,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토론을 갖다가 저렇게 잘할까? 왜 이렇게 술술술술 거침없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ABC에서 사전 질문지를 갖다가 해리스 쪽에 유출한 거다. 트럼프 쪽에는 안 주고 원래 주면 안 되죠. 양쪽 다 주면 안 됐는데 사전 질문지를 유출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다가 이건 이 정상적으로 언론에 나온 겁니다. 해리스가 여기 나오기 전에 호텔에 뭐 5일인가 얼마를 갖다 투숙을 해요. 이걸 위해서 투숙해 갖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렇게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개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갖다가 예상 질문을 갖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딸딸딸딸딸 외워갖고 그냥 외운 거를 갖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힘없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갖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이거 음모론이다. 그럴 리가 있느냐? 이건 트럼프가 펼쳐진 음모론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이고, 안회장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아이고, 김자영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음모론이다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완전히 핵폭탄이 터졌어요. 그게 핵폭탄이 뭐냐? 그 ABC의 아주 탑 레벨, 아주 탑 레벨, 그러니까 이런 마더레이터를 관리하는 그 상위 레벨이죠. 거의 CEO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쉽게 해서 내부자 고발한 겁니다. 양심선언, 내부자 고발. 그런데 이 내부자 고발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어떤 거를 갖다가 내가 그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할 때 뭘 하죠? 변호사 공증을 해요. 예, 아터니 공증을 합니다. 예. 그 로타리를 하잖아요. 그걸 뉴욕에서 뉴욕 변호사한테 로타리를 쳐갖고 그걸 갖다가 그럼 변호사가 그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확인한다, 입증한다, 이 사실이 맞다, 팩트라는 걸 갖다가 변호사가 그걸 갖다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로타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증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하원 의장한테도 보내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로타리에서 자신한테도 보내고 하원 의장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그 백업을 갖다가 확실히 한 상태에서 이걸 오픈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좀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이걸 갖다가 왜 보여드리냐면 한국 방송 어디를 봐도요 그게 좌파 방송이건 우파 방송이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지를 않아요. 예? 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왜? 아니 뭐 그 해리스가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리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만약에 공화당 그 후보인 트럼프가 되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나요? 예? 아무 준비 없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민주당이 되는 줄 알고 민주당에 맞게끔 뭐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나 뭐 사업하는 사람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포캐스팅이나 이런 걸 다 했는데 트럼프가 딱 됐다. 그럼 완전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배팅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한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거를 갖다 따지자면 이건 박빙인데 해리스와 트럼프는 박빙인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51이고 해리스가 49다. 트럼프 될 확률이 좀 더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너무 원사이드하게 해리스를 갖다가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나쁜 사람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 몰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여기 그 지금 사진에 보는 다나 월덴 이라는 여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코 체어맨으로 돼 있잖아요. 이 체어맨 그러면 이사장을 갖다가 원래 프레지던트 그러는 우리가 CEO를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체어맨이라는 거는 우리 보드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사회의 이사장을 체어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코 체어맨이다 그럼 공동 이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그 ABC라는 방송이요. 디즈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를 많이 만드는 그 디즈니 거기에 계열사가 ABC 방송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기업이 디즈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ABC 방송국이 되는 겁니다. 이 그 다나 웰든이 뭐 그렇다고 해리스하고 뭐 원수지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이렇게 오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게 해리스 아닙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그 양심 선언한 그 내부 고발자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단어를 쓰는데 음, 다나 웰덴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사람이 이번에 이거를 주도했던 그 뭐야 그 민주당하고 그 암암리에 그렇게 손을 잡고 트럼프를 갖다가 죽이려고 진행을 했던 이 두 사람 앵커, 예, 마더레이터라고 그러죠.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도 민주당은 좌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리스가 좌파 중에서도 해리스가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해리스는요, 그 전 대통령으로 나올렸던 뭐 클린턴도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있었잖아요. 이런 전 대통령하고 완전히 해리스가 똑같은 민주당이긴 한데 해리스는 완전히 극좌에 있는 사람이에요. PC에 아주 골수고 극좌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해리스의 아버지는 그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로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이미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뭐냐? 한국도 그런 어떤 그 뒤에서 그 더티 플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모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협잡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대 방송국, 전국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에 뭐 MBC, 예, 우리로 비유하자면 그 ABC라는 방송국은 좌파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또 전국구 방송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MBC에 비교할 수 있어요. 뭐 MBC나 뭐 JTBC나 뭐 그런 쪽에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방송국이 그 좌파, 민주당인 좌파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걸 펼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건 뭐냐? 한국은 그걸 밝히지 않아.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없어. 한국의 그 양심의 그 수준이 그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어떤 뭐 대학 교수나 뭐 학계에서나 이런 게 속한 사람들의 그 도덕성이 있잖아요. 도덕성이나 어떤 그 양심이라는 거를 갖다가 한국은 팔아먹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양심에 찔려 하지를 않아. 그리고 내가 덮으면 이게 덮어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그런 음모를 하고 협잡을 하고 하더라도 미국은 아직까지요. 그 사회의 구성원이요. 그 정치계나 뭐 언론계나 학계나 그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양심이 살아 있어요. 아직은. 예. 왜?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 200년, 300년 전에 그래도 청교도가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 바이블 성경에 손을 얹고 I swear 이렇게 갖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통치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나라가 아직 미국 아닙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뭐냐? 한국은 이게 진실이 드러나질 않아요. 어, 진실이 드러나질 않아. 뭐 부정선거를 했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조사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실이 왜 양심 선언을 안 해.
이 양심 선언하는 게 왜? 양심이 이미 다 썩어져 갖고 문드러져서 정치인이건 언론인이건 양심 선언을 안 해. 음.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 신호탄을 갖다 누가 쐈다고 그랬어요? JTBC에서 손석희가 최순실의 태블릿을 갖고 여기서 뭐 연설문도 고치고 해서 국정농단이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걸 신호탄으로 해갖고 국회에서 바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불과 6개월 만에 그냥 탄핵으로 그냥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손석희가 뭐라고 그래요? 손석희가 그거 이제 뭐야?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 드러났으니까 손석희가 뭐라고 그랬느냐? 최근 한 1, 2년 전에 그 한 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태블릿 PC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발을 뺍니다. 예. 근데 그게 진짜 몰랐을까요? 그걸 알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왜? 태블릿 PC 안에서는 그게 연설문을 고치고 이런 작업이 안 됩니다. 그냥 최순실이 갖고 있던 태블릿은 그냥 보는 것만 가능하지 거기서 문서 작성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 기능이 없는 태블릿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거기서 다 무슨 연설문을 다 고쳐 쓰고 조작해 갖고 최순실이 마치 그걸 갖다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인이건 언론인이건 대학 교수건 간에 양심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갖고 회복이 안 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양심이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정윤아님, 연휴에도 수고가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핵폭탄급이 터졌습니다. 다나 월든, 내 얘기가 오늘 미국에서는 완전 도배질을 쳤는데, 자, 이게 그 공중 문서입니다. 이게 언제 작성한 거냐? 그 토론회는 9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증을 갖다가 언제 했느냐? 9월 9일, 바로 하루 전날. 그러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다나 월든이 왜? 아니, 코-체어맨이기 때문에 탑 레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미 눈치를 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여기 지금 이 공증한 문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렇게 공증해갖고 이걸 까겠습니까? 뉴욕 변호사한테 공증해갖고 까겠어요? 자, 여기 자기소개를 갖다 했는데 나는 ABC 뉴스에 지난 10년 이상 나는 근무를 했다. various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osition. 어떤 기술 분야나, 그 다음에 어떤 행정 분야, 뭐 이런 거를 두루 거치면서 10년간 나는 근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세 가지를 갖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찍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no question.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느냐. 조 바이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조 바이든이 지금 건강 때문에 후보가 바뀐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미략을 했느냐, ABC하고 그 민주당 사이에 어떻게 미력했느냐, 조 바이든에 대한 건강 상태는 절대 질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미략을 했고, 그 다음에, no inquiries. 이게 또 뭐에 대한 no inquiries냐? 어터니 제너럴, 이게 검찰총장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해리스가 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찰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을 했던 당시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리스의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질문하지 않겠다. 이걸 갖다가 또 미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 퀘스천,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브라더인러, 이름이 뭐냐? 토니 웨스트. 브라더인러는 뭐예요? 시동생이죠. 남편의 동생이죠. 그죠? 브라더니까 남편의 동생인지 형인지 미국은 그게 구분이 안 돼. 윈지 아렌지. 어쨌든 간에 시동생 내지는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토니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 텍스페이어 펀,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하고 관련해 갖고 빌리언 달러스. 네. 그러니까 10억 달러. 여러분, 10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1조, 그 엄청난 돈의 어떤 그 텍스, 그 세금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굉장한 이게 비리인지 문제인지 어떤 사회적 이슈인지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자기 시동생에 대해서는 절대 질문, 이것도 미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그게 그리고 뭐예요?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팩트 체크는 누구한테만 하느냐? 트럼프한테만 팩트 체크를 하고 해리스한테는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습니다. 내용 중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게 놀랍게도요. 이게 녹취가 됐어요. 이 그 이 내부 고발자가 녹취를 한 거예요, 녹취를. 네. 그래서 "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공증 내용에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녹취한 녹취록이 있다.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빼박인 거죠. 네. 빼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BC는 이거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서 뻐젓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슬블로워스, 이게 내부 고발자죠. 그래갖고 지금 이게 여기도 보면 X,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죠. 트위터에 지금 뭐 브레이킹이라는 건 속보죠, 속보. 속보로다가 ABC의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마더레이터들이 결국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민주당 쪽에 해리스 쪽에 그걸 갖다가 사전 질문을 줬다. 여기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샘플 퀘스천, 사전 질문지를 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걸 갖다가 해리스가 어차피 검사니까 반은 봤을 거 아니야. 로여가 되려면 바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암기력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갖다 예상 질문을 갖다가 딸딸딸딸딸 5일 동안 외운 거지. 호텔 들어가 갖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거침없이 대답을 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 갖고 완전 미국이 난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뉴욕 아터니가 지금 공중해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타리 퍼블릭 해 갖고 그 이름은 다 지웠죠. 변호사 이름하고 이제 이런 건 다 지웠지만 어쨌든 개인 신상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 갖고 이거를 갖다가 하원 의장한테도 보냈고 또 자기한테도 스스로 자기 앞으로도 보내고.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명 중에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 진행한 사람이 어, 닌시 데이비스라는 여자인데 드디어 자백을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팩트 체킹은 누구한테만 했느냐? 온리 트럼프에만. 트럼프한테만 팩트 체킹을 했고 해리스한테는 팩트 체킹을 안 했다. 그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그렇게 미리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그 마더레. 아니, 진행자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했잖아. 자백을 했잖아. 여러분, 정말 이런 해리스, 이런 민주당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죠? 이거 무지개 깃발 아닙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거기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카 레이싱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방방 날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샌프란시스코에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덕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언덕 이렇게 쭉 보면요.
그 무지개 깃발 있잖아요. 그게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막 우리 태극기 걸듯이 무지개 깃발들을 많이 걸려 있는. 그 제가 맨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 갖고, 아니 왜 이렇게 집집마다 무지개 깃발을 저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그 사는 사장님이, 아, 저거는 동성연애자의 표시라는 거야. 나는 동성연애자를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무지개 깃발로, 무지개, 무지개가 상징이래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그 어마무시한 그 무지개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해리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리가 부통령 아닙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 미국은 이게 국무총리하고 부통령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등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프레지던트하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렇게 차이가 뭐 확 나는 게 아니라, 물론 최종 권력은 여기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힘이 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는 다릅니다. 예. 지금 그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 특히 그 해리스가 그걸 주도했다는 거죠. 이 동성연애자, 여기 여러분 조금만 서치를 해보면 해리스하고 이렇게 막 등치 큰는데 여자야. 체격이 엄청 커. 그런데 여자야.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여자가 아니라 원래 남자였는데 트랜스젠더를 한 거예요. 그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주 크게 두 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이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여자가 만약에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줘 갖고 그 트랜스젠더 수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감옥에 있는 그 수감자들 있죠? 수감자한테도 만약에 너희가 원하면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트랜스젠더 수술해 주겠다는 거야. 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또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도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건 국가에서 돈 대 갖고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트랜스젠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트럼프는 여러분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말도 좀 세게 하고 걸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미국의 이 바이블을 갖다가 바이블 교육,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다시 일으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이 그 트럼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좀 했어요. 이 공립학교에서 지금 성경을 못 가리키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푸는 그 작업을 갖다 좀 했었는데, 트럼프는 아주 질색을 합니다. 어떻게 트랜스젠더?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미국은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뭐냐, 경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다민족이 모였기 때문에 이 이민 룰이 느슨해지면 미국은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들한테는요, 특혜를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 특혜가 뭐냐? 공짜로 그 아이폰을 줍니다. 아이폰, 그 비싼 아이폰. 그 비싼 아이폰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그 불법 이민자들한테 그냥 그 불법 이민자들도 아이폰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의료, 병원비 무료. 그다음에 뭐 잠깐 온갖 복지 혜택을 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해갖고 왜 그 정치 풍자하는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 만화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할머니들이 그 파파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보트를 타요. 그 다 미국 시민들이야, 백인들이야. 다 백인들인데 보트를 타고 다시 그 해외로 갔다가 다시 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 아이폰 공짜로 주시고 의료 혜택 공짜로 주시고 뭐 돈 주시고 복지해juk 주시고 교육 공짜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풍자든 만화로 나올 정도로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십시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죠? Who would better handle the economy? 그러니까 누가 이 경제 문제하고 이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토론 전에
해리스 37%, 잘한다. 경제 문제 잘한다. 트럼프 53% 잘한다. 토론 이후에 해리스 35%. 오히려 토론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도 잃었어요. 35%. 토론 뭐야?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토론에 졌다고 그러잖아요. 토론 못했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역시 경제는 트럼프가 살리겠구나. 55%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어디서 보냈냐? CNN. CNN은 좌파 중에 좌파라고 그랬어요. CNN은 어느 정도 좌파느냐? 그냥 민주당의 그냥 창구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극좌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폭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중도층이 있잖아요. 아직 나는 후보를 결정 못했다. 했는데 그러면 토론 이후에 그러면 누구한테 그러면 투표를 할 거냐? 그 중도층만 그렇게 검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게. 나는 트럼프한테 투표하겠다 60%, 해리스한테 투표하겠다 30%, 아직도 결정을 못 하겠다 10%. 예.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누가 될지는 모르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국 언론이 너무 지금 치우치게 아주 일방적으로 해리스가 마치 뭐 확실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균형을 잡으시라고 하는 얘기고 이 와중에 오늘 그 어벤져스 있잖아요. 그 이현정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하는 그 어벤져스에서 드디어 오늘 한 분을 모시고 대담을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얘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확실히 제가 그 맨 처음에 그 방송하기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 개혁 세력의 유튜버들이 있고 수구 세력의 유튜버들이 있다. 그 개혁 세력의 유튜버 중에 그 어벤져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실을 갖다가 보고 어떤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이렇게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보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어벤져스에서 한 그 방송을 보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시각, 트럼프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톤으로 오늘 어벤져스 방송을 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뭔가 진실을 알고 뭔가 이렇게 진실을 전달하려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 언론이 뭐 해리스를 한다고 그래서 해리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게 또 큰 이슈가 됐는데, 이번 달에만, 9월 달에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을 갖다가 두 번을 만났답니다. 한 번은 단둘이 만났고, 또 한 번은 네 명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러면 이거 원희룡을 갖다가 용산으로 픽업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용산 행설이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나느냐? 대통령실의 전책실장,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이렇게 네 명이 만났다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명분을 갖다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한 자리다. 그냥 의료교육 그걸 갖다가 의논하고 방책을 의논하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정책실장이 있어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왔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어요. 그럼 누가 와야 되죠? 자, 대통령이 주재를 했어. 대통령이 정책실장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렀어. 의료 문제 때문에. 그러면 누가 와야 됩니까? 그 자리에. 비서실장이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키맨. 그 용산의 키맨. 그럼 정책실장. 그 다음에 당사자, 그 영역이 지금 의료 영역, 보건복지부 장관.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이 와야죠, 그 자리에. 그런데 비서실장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원희룡이 왔다는 거예요, 원희룡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게 또 근거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하나씨님, 내부 고발자,
다이나 웰던이 내부 고발장이 아니라 이 여자는 해리스의 오랜 베프고 해리스 정치기간 꾸준히 높은 금액으로 후원금을 냈었다고 해리스 남편도 다나 부부 소개로 만나 결혼하고 이번 토론에 개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 ABC는 해리스는 100% 긍정육수, 트럼프는 93% 부정육수 하는 채널 토론 여성사회자는 해리스 대학 후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씨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후배로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한 거야.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해. 그리고 지금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ABC가 그러니까 해리스는 100% 긍정적으로 계속 방송을 했고 여태까지.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93%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적인 방송을 했고 트럼프는 완전히 거의 부정적인 방송. 여태까지 그 스탠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사전 질문지 유출하고 해리스는 딸딸딸 외우고 거기에 참석을 했고 팩트 체크는 트럼프만 하는 걸로 하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시절 묻지 마라. 바이든 건강 상태 묻지 마라. 그다음에 팩트 체크 하지 마라 나한테는. 그리고 내 시동생이 뭐 1조 넘는 어떤 세금 관련된 비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렇게 미략을 하고 90분 동안 토론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지금 심각한 의료 대란을 갖다 해결한다 했을 때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정책실장, 당연히 정책을 세워야 될 정책실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주재하면 당연히 그 자리는 비서실장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비서실장 대신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원희룡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력을 좀 되살려 봅시다. 자, 원희룡하고 비서실장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그때 뭐 국무총리를 바꾼다, 뭐 무슨 비서실장을 갖다가 바꾼다 이럴 때 그 후보 중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후보 중에 총선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에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이었습니다. 근데 왜 원희룡이 이렇게 물망에 올랐는데 왜 원희룡이 안 됐을까요? 제가 종편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원희룡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좀 흘렸어요. 반응을 보는 거지. 원래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게 뭐냐 하면 약간 흘려요. 정보를 약간 흘려서 민심이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면 그냥 그건 없던 얘기로 그냥 슬쩍 넘기고 다른 초이스를 하는 거고 민심의 저항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원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아주 굉장히 정치계에서는 잘 써먹는 수법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흘렸는데, 그게 흘리니까 국민들도 알게 됐죠. 후보 중에 뭐 원희룡이 올라가서. 당연히, 범죄당도 알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하고 독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독대 장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뭐 나는 누가 되든 다 좋다. 누가 되든 다 좋은데, 딱 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껄끄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개항을 해서 맞붙어 갖고 원희룡이 계속 이재명을 갖다가 딥다 까댔잖아요.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원희룡이라고 이름은 안 했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만 안 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얼른 접수가 된 거죠, 용산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 총선 지고 완전히 지금 깨빡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누가 되든 좋은데 내가 껄끄러운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얼른 알아듣고 원희룡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누구를 했습니까? 오선 의원, 오선인가? 사선인가? 정진석 의원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설이 지금 나오느냐. 이 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자리에는 원래 비서실장 정진석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비서실장 정진석, 그다음에 정책의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해야 의료에 대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대신에 원희룡이 앉았다. 정진석 대의 원희룡이 앉았다. 그래갖고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정진석의 조기 경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참에 그 정지석이 지금 그 비서실장 한 게 4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진석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왜 제가 그걸 합니까? 정진석이 해결한 게 뭐예요? 그 뭐야? 이준석이 그렇게 당대표가 되고 안 물러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갖고 잘랐는데 그걸 갖다가 또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법원이 또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이게 끝이 안 나니까 결국은 정지석이 스스로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겠다 해갖고 그거를 정리한 사람이 법원에게도 엄중 경고 이거 정치적인 문제인데 왜 법원에 끼냐 이건 당 내의 문제다 너 간섭하지 마 이렇게 법원에 엄중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단도리를 한 사람이 정진석입니다. 그때 역시 정진석이 능력이 있고 배심이 있구나. 그걸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런 정진석이 또 뭘 했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버티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정지성한테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갖고 대통령의 독대의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정지성이 적극적으로 마련해갖고 그게 극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정진석은 저는 생각이 올바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진석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결국 비서실장이 앉을 위해 원희룡이 대신 앉아갖고 회의를 했다. 그건 뭐예요? 당연하죠. 그런 얘기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정진석을 빨리 잘라내고 왜? 계속 지금 제가 느낌에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정지석이 올바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충신이니까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한동훈을 갖다가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올바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용산 십상시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잖아. 아이고 저거 껌껌이 저렇게 그냥 올바른 말을 하고 그러면 제가 있는 한 우리 뜻대로 이게 용산이 우리가 쪼물딱쪼물딱 못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시간을 보자고요. 만약에 정진석이 이번에 잘려나가면 제 말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 십상시들이 그렇게 해갖고 결국 잘라내고 원희룡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앉힐 수 있는 한번 두고 봅시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음. 하나시님, 나나는 내부 고발자가 아님. 내부 고발자가 아니에요? 미국에 기사된다 그렇게 써 있던데. 예. 어쨌든 뭐 그 양심선언을 한 거건 뭐 내부 고발을 한 거건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그 원희룡의 스탠스는 뭐죠? 음, 그 이 당대표 선거 때 원희룡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당대표에 나온 것도 맨 처음에는 원희룡은 나올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게 갑자기 나온 사람. 그건 뭐 다 알아. 나경원도 알고 뭐 다 알아 그거는. 윤상현도 알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윤상현을 돕겠다고 그랬거든. 원희룡이. 근데 갑자기 20일 날 독대를 하고서 6월 20일 날 대통령과 독대하고 21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나 당대표 출마할 거다 이렇게 갖고 다들 놀랐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뭘 강조했느냐.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지는 순간에 우리 모두 망합니다. 이걸 갖다 계속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원희룡이 그 비서실장이 된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원희룡이 비서실장이 되면 그 원희룡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할까요? 예? 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우리가 좀 과거를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좀 냉정한 입장에서 그 원희룡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된다. 그 원한대로. 원래는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부른 게 아니라 그 비서실장이 앉아야 될 자리에 원희룡을 앉혀놓고 회의를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희룡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픽업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 지난번에 그 노조 있잖아요. 노조를 갖다가 원희룡이 그 밀어붙여 갖고
해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노조인가?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또 자랑 삼아 또 본인이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 당대표 그 선거 국면에서.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뭐 원희룡처럼 그냥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밀어붙일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원희룡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픽업이 되던 아니면 원희룡이 비서실장으로 픽업이 되던 뭐 어느 쪽으로 픽업이 되던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원희룡이 그렇게 픽업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원희룡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쇼츠 영상, 제가 중요한 건 항상 쇼츠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쇼츠 영상 2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다 같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벤져스 플라타, 원희룡의 실체를 어벤져스에서 그대로 밝혀낸 영상이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아왔던 원희룡이 아니다. 외국인 난민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 돼. 대표변환 법률을 원희룡 누가 진중입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할 때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의 선거권 주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예멘 난민과 인도적 차원에서 관리가 중요한 공감했다. 이게 예멘 쪽들은요 다 이슬람입니다. 누가 친중이죠?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예전에 북한은 주적이고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밥 안 먹으면 자판가요. 원희룡 후보는요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사냥고무죄, 불고지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떨어야 된다. 뜯어고치자. 누가 좌파죠? 도민이 네. 원하면 민주당 입당도 열려있다. 누가 좌파예요? 문재인 정부 80점이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장군멍군했네요. 뭘 했다는 또 별의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가발 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참 유치찬란합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원희룡이 아니다. 여러분 그 보신 대로 그 원희룡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만약에 원희룡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약에 아부를 한다. 우리가 그 십상시들이 왜 그냥 그 사탕 발림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막 애교 떨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아부를 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거냐?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정치인 한동훈의 후원금 계좌가 8분 50초 만에 1억 7천만 원이 모여서 한도를 채웠다고 해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거의 90%더.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이재명 대표 2시간 걸렸는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팬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둘이 제일 크고 양로부도 맞다고 주님이 그렇게 68%가 나왔어. 야, 정말 이거는 어대한 이거는 뭐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알지 말고. 네, 여러분 보신 대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왜 싫다는데 이건 뭐 거의 이건 뭐래 성추행이라고 했어요. 끌어안고 만지고 쿡쿡 찌르고 막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 이 분위기 아시겠죠? 제가 그 쇼청상을 갖다가 2개 보여드렸는데 이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이나 네? 만약에 뭐 복지부 장관이 돼 갖고 만약에 그 국무위원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인아님, 그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사사건건 마주치겠죠. 예. 건설화물조도 그 힘으로 무너져갖고 평정한 그런 것입니다. 우파는 더 분열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사단이 날 것 같아 느낌에.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8시 15분.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갖다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통령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통령의 예고편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추석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요. 계속 지금 의사들을 갖다가 1대1로 이게 같이 모여갖고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협회도 만나고 또 전공의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지금 그 단체들을 갖다가 1대1로 연쇄회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말 추석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군분 외롭게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통령 방송은 뭐냐?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한동훈 대표의 외로운 투쟁, 한동훈 대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사단체 대표들과 1대1 연쇄회동 지속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도 알리는 말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죠. 돌아오는 일요일 날 22일 저녁 8시에 그 특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령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주제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9월 10일에서 9월 16일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님, 장창환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트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자영님, 바른곡신자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은 지금 5분이 하고 계신데 일주일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갖고 풍성한 또 특집 방송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5분의 한통령 채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한통령 대표의 외로운 투쟁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채창에 쓰신 글들은 제가 또 나누고 장수봉님 활용이를 등용하면 윤통은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윤통불통. 운율이 딱 맞네요. 자, 이렇게 또 1시간 넘는 긴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5분 후에 멀리 가지 마시고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